안녕하세요. 한맥학원 곰쌤입니다. 설 연휴 과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해설 강의를 좀 찍어봤고요. 일단은 이거를 지금 제작하려고, 그러니까 이 과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국어가 제대로 된 국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중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3이 아니라 고등을 대비해서 본인의 국어 실력을 어떻게 왜 쌓아야 되는지를 느껴보라고 한 거고요. 이제 현재 중3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고1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의고사형 아니면 수능형 문제가 내신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내신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우울해하거나 조심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이런 시험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봐야 되는 시험 유형이다라고 한번 느껴보시라고, 맛을 보시라고 과제를 내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해설 강의는 그렇게 길게 찍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키워드만, 키포인트만 짚어드리고 마칠 테니까 채점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쌤한테 주말에 제출을 다 하시면 됩니다. 곰쌤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모르는 게 있다고 한다면 체크한 다음에 질문하시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1번, 미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발표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법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모의고사 유형 문제는 분석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찾기예요. 이렇게 제시문이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지면 이 정보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일단은 정답은 5번이었죠. 앞에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도 나와 있지 않았었고요. 마무리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2번을 볼까요? 기억과 니은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었죠. 일단 기억을 보시면 모형 딱따구리를 꺼내 손잡이를 돌리며 발표를 할 때 어떤 소재를 아니면 영상을 활용하게 되면 일단은 환기라고 하는 건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니은을 보시게 되면 동영상을 띄우고, 자, 니은을 활용해 동아리가 목표로 하는 결과물의 수준을 제시를 밑에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작년 땡땡시 오토마타 경진대회 작품들입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뭐죠? 그러니까 이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 그러니까 이 동아리에서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접근하시는 게 편하죠. 3번, 보기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쉬운 문제였어요. 찾기 문제였거든요. 정답은 4번이었죠.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자가 말한 내용이 타당한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있다.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분석 내용이 아니잖아. 찾기 문제잖아, 그지?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4번을 볼게요. 아래쪽에 가해 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역시 찾기 문제예요. 자, 학예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한 부분이 나와 있던가요? 전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지?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에 아니면 지문이 제시하는 정보를 읽어보신 다음에 그 정보를 적용하고 정답을 찾는 문제라는 거지. 예를 들면 뭐 2번과 5번이 헷갈렸어.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을 보면서 뭘 하자? 찾기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킬을 적용하는 연습을 또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을 보시면 A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었죠. B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 학생의 어떤 요청을 통해서 성물의 어떤 예술미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정답은 3번이고요. 6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아니에요. 문단이 다 나와 있어요. 얘는 1문단에 있었고요. 첫 문단.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문단. 얘는 세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이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건 나와 있었어.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가 형성됐는데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영향을 끼쳤다? 아니에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글쓰기 방식 문제를 다른 유형으로 뭐라고 하냐면 장문 유형이라고 그래요. 말하기 관련 문제를 화법이라고 하고 장문 관련 문제를 장문이라고 하는 거죠. 참고하시고, 자, 이 글을 보시게 되면 뭐를 말하고 있어요? 능침 공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능침 공간을 상계, 중계, 하계에 따라 나누어 설명했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돼야 되는 거죠.
8번을 볼까요? 가를 고려하여 학생이 구성한 내용 중 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알맞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찾으면 돼. 식단의 사례는 나와 있었나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복잡해 보이지만 대입을 시켜보시면 돼요. 산문단과 그다음에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제도적 변화보다 개인의 노력이 중요함을 드러낸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니은과 디귿을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1년간 590여 개의 공공급식소에서 고기 없는 화유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30년생 소나무 755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덕분에 채식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람. 결국 뭘 말하고 있죠?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대. 말이 안 되잖아. 알맞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0번에 보기는 나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A를 수정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얘는 설명이 거의 필요 없는 문제였죠.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얘는 고쳐쓰기를 위해 떠올린 생각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 채식하는 날과 그다음에 학교 급식이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골고루 제공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초고를 수정한다면 채식하는 날이 학생들의 육류 음식 위주로 먹지 못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류 음식의 섭취 기회를 늘려서 보다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으로 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11번을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법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문법 문제가 적용이 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건 자, 쌤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라인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반모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발음이 나는 이 계열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J 계열이겠죠? J 계열. 그리고 오 발음이 나는 그리고 우 발음이 나는 W 계열이 있는 거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 우가 아니에요. 이 비슷한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모음과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야라고 하는 건 길게 발음하면 아죠, 그죠? 그러면 야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뭐가 만났을 거예요? 이와 그다음에 야가 이와 아가 만난 거예요. 이 야를 빨리 말하고 있으면 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반모음이고 아는 단모음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고요. 자, 12번에 자, 보기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와, 왜, 워, 왜를 떠올리게 되면 정답 몇 번일까요? 1번이 되는 거죠. 문법은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지금처럼 보기가 대부분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물론 이 문법 개념을 모르면 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정답은 4번인데, 자, 이 보면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방한용품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얘는 대등이 될 수가 없고요. 종속이 되는 거죠. 종속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문장이 원인 등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대등이라고 하는 건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을 바꿔볼까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뭔가 의미가 변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등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니까 이게 틀린 거지. 종속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보기 1번은 국어사전의 일부이고 보기 2는 원고지에 쓴 글을 고친 것이다. 자, 역시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이죠. 자,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는 모두 드리다 1번의 의미가 아니라 몇 번이었어요? 2번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15번을 볼게요.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기는 수업의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이 모양을 본뜬 기본자의 가획하여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송 이 모양이 뭘까요? 얘는 자, 이 치아 모양이라고 한다면 시옷이에요, 그죠? 시옷에 가획하여 만든 글자라고 한다면 지읒과 치읓이 있어요.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라고 한다면 혹시
혹시 이거를 모를까봐 말씀드리면 쌤 별명이 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곰은 기역과 오와 미음인데 얘를 초성, 첫 소리, 가운데 소리, 중성, 끝소리 동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초성은 얘 중에 하나일 거고 초출자 오의 기본자 요를 자 기본자 아래 아자를 결합해 만들면 얘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 중에 플러스 요가 되는 거죠. 상형이나 가백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를 우리는 이체자라고 하는 거죠. 이체자에는 뭐가 있냐면 반치음이 있고 리을이 있고 그 다음에 옛 이응이 있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 되는 거죠. 문법 개념을 아는 친구라고 한다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은 뭘 말했어요? 유학자의 통치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치자와 백성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백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누구에 대한 정도전과 이의와 정약용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민에 대한 이해로 한 적절한 것은 정답은 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외민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외민이 나와 있잖아.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게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이겠죠. 혹시 모르면 다 읽어볼까요?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하는 지점이다.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실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설명 이거죠.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번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18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18번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보시면 디귿은 백성들에게 면포를 거둘 때 수령이 주도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도록 해서 납부하게 하면 백성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관료가 백성에게 봉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고 백성의 경제적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본 사상의 관점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3번을 보시면 진술한 것처럼 경제적 가치 처지에 따라 대민과 소민으로 백성을 구분하여 납세 부담을 지운다는 내용이 나와 있냐라는 거죠.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19번을 보시면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후 활동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를 보시게 되면 결국 뭐였습니까? 이거죠.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이 여기를 보시면 조선시대의 교육은 통치 계층을 위함이었고요. A는 백성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뭐의 차이예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19번은 몇 번이 나올 수 있을까요? 2번이 되는 거겠죠. 20번은 어휘 관련 문제고요. 상당히 쉬워요.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3번을 보시면 순조롭게인데 순조롭게는 예정대로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가다죠, 그죠? 따라서 3번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문학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선은 쉬웠어요. 1번이죠, 그죠? 얘는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비문학 지문을 보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지문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본인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공익을 말하고 있었죠. 두 번째 문단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얘랑은 차이가 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게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지? 그러면 1번을 볼까요? 이 질문 봤을 때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읽어볼까요?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아. 대부분 찾기야. 22번도 3번이었어요. 네 번째 문단을 보시게 되면 경계이론은 적법한 고용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고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할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몇 번이야? 3번이죠. 알맞지 않은 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전제라는 말은 근거로 해석하면 문제 풀기가 좀 쉬웠을 거예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역시나 자, 문단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밑에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권리다. 자, 5번이 매칭이 되는 거죠. 24번을 보시면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보기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분리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분리 이론을 보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역 지정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또한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 분리 이론은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희생이 아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몇 번으로 보시면 돼요? 5번으로 봐야 되겠죠. 문맥상 A부터 E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계 이론의 입장과 분리 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보고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20번 보시면 경계 이론이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입니다. 따라서 D는 문맥상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로 바꾸는 게 적절하는 거겠죠. 그렇죠? 10번에 2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얘도 상당히 쉬워서 두 번째 문단에 정답이 나와 있었고요. 26번을 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문단에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에너지는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인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일치하는 거 2번이 되는 거죠. 27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얘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전자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중성자를 흡수하는 거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런 모의고사형 수능형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정보를 잘 해석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뭡니까? 질량수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설명을 드리면 핵분열 발전을 할 때 밑에 보시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이고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원자핵들은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거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고 안정된 상태로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럼 보기를 보시면 철 원자핵보다 여기 철 있죠.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융합을 통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이 된다고 했고 헬륨4 원자핵은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낮기 때문에 헬륨4 원자핵이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돼야 되는 거지. 자, 29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여기서 정답은 5번인데요. 자, B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A가 일어나기 위한 물리적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아니죠. 여기 보시면 중수소 원자핵과 그다음에 삼중수소 원자핵을 사용했대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9번을 좀 보시게 되면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라서 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태양과 다르게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어떻게 했다?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니은을 보시게 되면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수록 청력이 강하게 작용하고요. 청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이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온도를 1억 도씨 이상으로 높여서 원자핵을 어떻게 고속으로 움직이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30번에 몇 번으로 보시면 좋을까요? 30번에는 3번이겠죠. 31번. 자, 일단은 이제 문학 파트예요. 문학을 공부할 때는 작품을 알고 있으면 금방 해결이 돼요. 진짜로 작품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아니면 학원에서 작품을 배우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작품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나 문제집에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잘 나오고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럼 그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요. 키워드로. 이 시를 보면 스며든다라든가 두 번째 시를 보면 뭐 본다, 니은다라고 하는 걸 쓰고 있죠. 니은다는 현재형 어미예요. 조금 더 현정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현재 시 나와 있죠, 그죠? 32번에 자, 얘는 너무 쉬웠고요. 2번에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는 3의 논둑에 서 있는다고 연결되면서 송아지의 서글픈 얼굴이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극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33번. 나를 감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화자는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과거 자신의 모습과 곁에 거꾸로 누워있는 산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자, 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33번의 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서는 화자는 자신의 모습이 물에 비치는 모습을 거꾸로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아프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산이 자신의 곁에 거꾸로 누워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산은 화자와 함께 고인물에 비치는 존재이고 산이 물에 거꾸로 비치는 모습이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과거 화자 자신의 모습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죠.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 찾아요, 그냥. 자, 그 다음에 34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은 얘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고 이야기 내부의 혈자라고 한다면 자, 나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우선 보시면 이해 폭이 확장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확장되었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6번을 보시게 되면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나는 손뼉을 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 얘는 손뼉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쌤이 팁을 드렸죠. 소설을 공부하고 소설을 학습할 때는 갈등과 사건에 줄칠 필요 없다. 갈등과 사건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다? 인물이다. 그래서 소설은 무조건 인물 분석에 포커스를 맞추면 잘 안 틀려요. 자, 37번은 4번이었고요. 피아노가 잠시 세계말 도시의 하늘 위로 비상하는 모습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피아노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었죠, 그죠? 거기에 별다른 의미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8번을 보실 거예요. 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도산 12곡은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얘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음에도 엄청나게 많이 만나는데 이 시는 학문 수양과 자연의 감흥에 대한 걸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자연 감흥이 1수부터 6수까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7수부터 12수예요. 그러니까 도산 12곡은 말 그대로 총 12수의 작품을 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네.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네. 자,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9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와 B는 모두 자,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반성하는 자세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가르침, 여기도 가르침. 따라서 정답은 자, 1번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어들에 대한 해석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겠다?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미리 주요 작품들은 정리해 놓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40번에 자, 얘도 뭐 너무 쉬웠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나에서는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는 태도와 자신의 문제는 묻어두는 태도가 대비되면서 아니죠. 대비가 차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유사한 비슷한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사실 1번에 무학이라고 하는 건 많이 배웠으나 배운 자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건 배운 지식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처음 이런 모의고사 유형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뭔가 전문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었죠. 자, 만수산에서 토끼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옥황 때문이라고 생각이 두려워했다.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43도 마찬가지야. 글을 제대로 읽었다고 한다면 금방 쉽게 3번을 고를 수 있어. 왜? 제안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부분은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에 대한 확신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쌤의 어떤 내용들이 전달하는 내용들이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44번에 4번이었죠. 뭐가 안 나와 있어? 판결을 망설이는 이유가 안 나와 있었잖아. 그지? 그다음에 45번에 자 C를 보시게 되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C에서 용어를 보시면 적헌공에게 토끼가 만수산에 가기 전에 포획해오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내공에 의해 토끼가 순식간에 만수산으로 가게 되면서 용왕의 시도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 망해놓은 화라는 용왕의 말은 이것이 하늘의 명에 따라 일어난 일임을 드러냈는데 이를 통해서 주제의식까지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5번에 2번으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정식으로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 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세부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푸는 법, 그다음에 문법을 쉽게 푸는 법, 그다음에 문학과 비문학을 또 쉽게 푸는 법 이런 스킬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결과물을 보신 다음에 많이 틀렸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시고 작품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일단 물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설 연휴는 뭐 벌써 끝났지만 일단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어떤 학업의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하면 풀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여러분이 피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힘내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